안녕하세요, 카랩 이광환입니다. 오늘 카랩이 만나볼 차량은 쉐보레 볼트입니다. 볼트, 이름부터 벌써 나 전기차야 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B로 시작하는 볼트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혹은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입니다. 쉐보레에서는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기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분류를 했죠. 이게 결국 제가 지금 이 볼트를 정식 시승차가 아닌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주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외 디자인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을 앞뒤 좌우 바퀴 쪽으로 최대한 밀어넣은 캐포워드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닛과 앞유리가 만나는, 윈드실드가 만나는 이 점을 카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카울 포인트는 앞으로 최대한 밀어넣었죠. 그리고 끝으로 엉덩이는 최대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보닛부터 루프라인 엉덩이까지 매끄러운 실루엣이 지나가는 모습을 갖게 됐죠. 토요타 프리우스 이후에 출시된 많은 친환경차들, 혼다 인사이트부터 최근에 나온 현대 아이오닉까지도 되게 닮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덜어는 서로 따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쓰기에 가장 넓고 편안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적인 형태에 담아낼까 고민을 하다 보니 서로 닮은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나마 볼트는 너무 미래적이거나 전기차 같은 모습보다 평범한 요즘차 같은 느낌을 더 많이 전해줍니다. 곧 한국 시장에 출시될 신형 크루즈와도 상당히 닮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쉐보레 모델들을 보면 이렇게 한번 꺾이는 선들을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보닛의 주름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꺾여 있고 여기도 꺾여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와보시면 보닛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넘어가는 이 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리부에서도 그랬었는데 지붕에도 같은 꺾임의 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도 부풀림 없이 아주 팽팽하게 당겨져 놓았는데요. 쉐보레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잔근육을 닮았다고 해서 린 머스큘러라고 부릅니다. 제 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들이죠. 트렁크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짜잔 크고 시원하게 열립니다. 하지만 이쪽에는 이렇게 휴대용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저쪽에는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폭이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2열 시트를 눕히시면 한결 넓고 평평한 수납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골프백도 지금 제가 2개를 넣었는데 몇 개 더 넣을 정도로 아주 넓은 수납 공간이 생기죠. 볼트의 실내 디자인 역시 전기차라고 해서 대단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최신 쉐보레의 다른 모델들에서 보던 익숙한 레이아웃과 버튼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몇 곳에서 전기차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고 경제 운전을 유도하는 계기반, 그리고 또 센터 페시아의 에너지 흐름도를 나타내는 그래픽, 또 끝으로 기어 노브의 머리에 전기 회로를 본다는 듯한 그런 특징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모드와 모던 모드 두 가지 중에서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요. 각 모드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혹은 엔진과 배터리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 엔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래픽들을 모드에 따라서 보여줍니다. 실내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차급을 고려했을 때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보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장치 같은 게 옵션으로 채용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상위 트림으로 가시면 원하실 경우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말랑말랑한 우레탄 재질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주 싸구려 플라스틱보다는 살짝 더 촉촉한 느낌이 드는 플라스틱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 조절, 등받이 전부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전기를 조금이라도 덜 써야 하고, 또 몸무게를 가볍게 해야 하는 전기차의 숙명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좁은 골목을 비집고 다녀야 하는 한국의 실정으로 봤을 때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접어야 한다는 점은 아쉽네요. 네, 이번에는 뒷자리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여기 이곳 센터 터널을 가로지르는 높은 턱입니다. 지금 볼트가 무슨 후륜구동도 사륜구동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높은 턱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바로 전기자동차를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길게 이곳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기자동차니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름 히팅 시트 버튼과 컵홀더 그리고 전원 소켓까지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무릎 공간을 앉아보시면 우리가 흔히 준중형 클래스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보여주고요. 아쉬운 점은 머리 공간입니다. 패스트백의 엉덩이를 위한 해치 게이트가 지금 여기까지 뻗어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 위에는 유리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고요. 공간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손이 들어갈랑 말랑 할 정도? 네, 머리 공간에서 좀 아쉬움이 남네요. 안녕하세요, 카랩 이광 기자입니다. 주인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뒤에 보이는 캠핑카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짜잔, 바로 쉐보레에서 내놓은,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 쉐보레의 볼트입니다. 볼트. BOLT가 아니고요, V로 시작하는, V로 시작하는 볼트입니다. 자, 먼저 라디에이터 그릴. 이걸 뭐 그릴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릴이 있던 자리를 크롬 커버로 덮었죠. 가운데는 쉐보레 보타이, 저 나비 넥타이 엠블럼이 위치해 있고요. 이 패턴을 보시면 전기 회로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나 전기차라는 느낌을 이런 디테일에 담아놨고요. 뒷모습, 지금은 리어램프가 꺼져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리어램프가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기차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 같은 그 회로의 패턴을 약간씩 담고 있거든요. 리어램프까지도. 헤드램프는 LED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패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주유 오픈 버튼도 있고요. 스피커는 차급에 어울리지 않게 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리부나 최근에 나온 쉐보레 모델에서 많이 봤던 그런 방식 그대로예요. 버튼도 아주 친숙한 모습이고요. 자, 말리부에서 보셨던 이런 크롬 라인들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근데 크롬이 약간 광이 뭐 나쁘진 않은데 살짝 더 광을 죽였으면 더 고급스러웠을 것 같아요. 배터리 풀이면 며칠 가냐고요? 며칠이 아니고요, 85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89km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불금되시고, 자세한 내용은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시동 버튼, 아니 전원 버튼을 누르면 윙하는 효과음이 납니다. 이렇게요. 네. 시동을 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엔진이 시동이 걸리는 소리도 안 나는 마당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고용한 것보다는 이렇게 윙하고 효과음을 내주는 게, 차가 지금 내 명령에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한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볼트의 보닛 아래에는 101마력을 내는 1.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엔진과 같이 힘을 합쳐서 모터 2개가 합산 출력 149마력을 발휘합니다. 제원표상에 의하면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8.4초가 걸리고요. 최고 속도는 160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만, 제가 어제 한번 달려보니까 169 혹은 170까지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 볼트는 전기 모드와 주행거리 연장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됐을 경우에 전기로만 85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배터리에 전기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드디어 엔진이 깨어나서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주행거리 연장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주행 모드와 원리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주행 중에 센터 페시아 모니터의 에너지 흐름도를 보고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매우 바쁘게 바퀴, 모터, 배터리, 엔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연장 모드일 경우에는 간혹 엔진이 가끔 발전기의 역할뿐 아니라 이 볼트를 앞으로 밀어내는데도 직접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급경사나 급가속 같은 경우에 큰 힘이 필요한 경우 엔진과 모터가
힘을 함께 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계기판을 유심히 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볼트가 최대한 거의 대부분 전기로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배터리의 전기가 다 소진이 돼서 주행거리 연장 모드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엔진은 계속 치고 빠지면서 전기를 만들어주고 모터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가져다 씁니다. 회생제동과 엔진을 통해서 얻은 전기를 모터가 그때그때 야금야금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쉐보레에서는 이 볼트를 순수 전기차로 인정을 받기 원했지만 결국 정부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승인을 해줬죠. 결과적으로 볼트는 정부 보조금을 500만원 밖에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따라서 쉐보레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볼트를 정식으로 출시하는 대신에 이렇게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서 소량이나마 보급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과거 BMW i3 같은 경우에도 레인지 익스텐드 옵션, 그러니까 엔진이 있긴 하지만 발전만 하고 차를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전기차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레인지 익스텐드 옵션을 빼고 국내에 들여왔었죠. 구동과 충전이 전환되거나 또는 엔진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등 여러가지 그 주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파워트레인의 울컥거림이나 이질감 같은 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왼편 뒤쪽으로는 마치 패들 시프트 같이 생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마치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감속이 됩니다.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는 일반 차량과 큰 차이 없이 차가 쭉 미끄러지면서 감속이 되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회생 제동 장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발전량을 늘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마치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감속량도 많고 발전을 많이 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몰아봤던 i3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튼 없이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감속량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젠온 기면드라는 기능을 따로 두어서 내가 원할 때 감속과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드일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는 아니고요.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긴 합니다. 근데 전 나름대로 그 소리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심야 시간에 차들이 별로 안 다닐 때 이게 한 110 정도로 달리다 보면 정말 풍절음도 되게 잘 막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꽤 잘 틀어막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요하게 약간 으시시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다만 정차 중에는 엔진이 깨어나면 진동과 소음이 살짝 넘어오긴 해요. 기왕 전기차로 만든 거 살짝만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트럭 운전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근데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운전을 하다 보면 빨간불에 걸려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기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냐면 섰다가 다시 감속하는 게 얼마나 더디고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속도가 되게 아까웠었는데 리젠온 디맨드 기능을 활성화시키다 보니 빨간불에 걸려서 감속을 하는 활동이 되게 내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보람을 주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밖에 승차감이나 핸들링 부분도 크게 나무랄 부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세팅이 된 것 같고요. 핸들링은 지금 락트락이 거의 3바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핸들링도 뭐 거의 무난한 수준입니다. 지금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차를 타고 214km를 달리는 동안 배터리를 30% 한번 80% 한번 충전을 했었고요. 가솔린은 3만원어치를 한번 주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주행 구간은 거의 시내가 80% 고속도 20% 정도를 달렸고요. 그 결과 계기판상의 연료는 지금 리터당 15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트의 연료 탱크는 33.7리터입니다. 아반떼가 50리터인 것에 비하면 한결 작은 크기죠. 하지만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89km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가 다 떨어지더라도 주행 연장 모드까지 합쳐서 총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총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676km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충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콘센트에 휴대용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할 경우에 8시간이 소요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8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충전소에서 완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4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큰 흐름이 됐습니다. 조용하고 힘 좋고 배출가스 없고 고장 안 나고 유지비까지 저렴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장점들은 전기차가 다음 세대에 탈 것이 되는 이유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기술은 당장 부족하고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을 파는 게 이윤이 더 많이 남고 그렇다고 조만간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건 막을 수 없고 그래서 나온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기술이죠. 그리고 오늘 만나본 쉐보레 볼트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또 그 중간을 비집고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전기로 달리긴 하되 금방 닳고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는 배터리의 기술적 한계도 극복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기술인 것이죠. 지금 인류 문명이 전기차 시대의 문턱까지 와 있음을,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남았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현실적인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과거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과연 CCD가 필름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는 논란도 있었고 또 정말 정확한 화질의 결과물에도 신기해하곤 했었죠.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필름은 정말 취미로 찾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또 더 이상은 아무도 몇백만 화소라고 자랑하지 않죠. 저는 오늘날의 전기차도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볼트도 초창기에 디지털 카메라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는 겸손한 성능의 구식이 되고 말겠죠. 어서 빨리 한 번 충전으로 몇 박 며칠 탈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